안녕하세요. 나무엄마입니다. 제가 진돗개를 기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진돗개는 정말 실내견으로 딱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진돗개는 자기가 쉬는 공간이나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절대로 배변을 하지 않습니다. 쉬어도 응가도 다 안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생후 3개월부터도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집 안에서 배변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마당이 있는 집이라고 해도 그 마당까지 나와 보호자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마당 밖을 산책하면서 배변을 하려 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지금은 나무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예전에 단독주택에서 살았을 때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서 배변을 할 줄 알았지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건 없건 어차피 산책은 하루 3번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의 피가 흐르고 있는 진도 믹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견종들 중에서도 실외 배변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진돗개라면 거의 100%라고 봐야 합니다. 실내에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냐고요? 잘 안 됩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외에서 배변하는 것은 진돗개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억제하는 교육을 하려면 실내에서 배변할 때까지 산책을 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진돗개들은 배변을 병이 날 정도로 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려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저도 전문 훈련사님들과 상담을 해봤지만 그냥 포기했어요. 나무가 배변을 참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3일 동안 참더라고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을 하더라도 몸살이 나더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산책을 3번은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실외 배변을 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잠자기 전에 이 닦듯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집에서 배변 냄새가 나지 않아서 깔끔하고 좋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진돗개들은 쉬어도 절대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럭 같은 데서 하지 않고 잔디나 인적이 드문 풀숲에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동반 카페나 또는 어떤 실내 공간에만 들어가면 배변을 하지 않아서 그 장소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강아지가 여기저기 쉬도 안 하고 다닌다고 엄청 깔끔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실내에서 배변을 한다면 치우는데도 좀 힘들었을 텐데 야외에서 해결하니 좀 편합니다. 그래도 배변 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응가는 꼭 치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엄청 귀여운 점이 있는데요. 남편과 신혼이었을 때 나무가 2살이었고 아직은 아빠를 낯설어 했어요. 남편이 산책을 해주면 지도 여자라고 한 6개월 동안 아빠 앞에서 응가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빠 앞에서도 잘 합니다. 아무튼 엄청 깔끔 떨고 까다로운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돗개의 그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남편도 초반에는 실외 배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집 안에서 쉬랑 응가 냄새 안 나서 좋다고 실외 배변이 훨씬 더 낫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돗개들은 대부분 1살이 지나면 갑자기 철들어버린 아이처럼 점잖아집니다. 나무도 1살 이전에는 깨발랄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요. 1살이 지나니까 갑자기 얌전하고 성숙해진 느낌이라 좀 놀랐습니다. 물론 나무는 사회화 교육이나 예절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시켜서 더 얌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돗개들이 조금 빨리 철들어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함께 있으면 엄청 점잖고 얌전합니다. 진돗개들은 안과 밖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얌전히 쉬면서 보호자와 교감하고 실외에서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집 안에서도 막 뛰어놀고 난리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 1살이 안 된 깨발랄한 게린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견들은 대부분 얌전한 편이에요. 저희 엄마께서 나무를 잠깐 돌봐주실 때
나무는 진짜 저지레도 안 하고 사고도 안 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봐주기 너무 편하고 진돗개들이 정말 실내견으로 딱인 것 같다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진돗개 견주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다든지 막 저지레를 해놓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들 점잖은 편이라서 다른 종의 개들이 저지레한 사진들을 보고 보호자님들과 같이 엄청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실내에서 함께하기 정말 좋습니다. 가끔 어떻게 큰 개를 집안에서 기르냐고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질문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집 크기와 상관없이 개들은 눈과 비를 피하고 보호자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신 강아지들의 활동량을 채워주기 위해 산책을 자주 해주고 놀이터도 자주 데려가줘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시마다 반려견 놀이터가 잘 돼 있고 사설 기관들도 많이 생겨서 나무의 경우 어차피 매일 산책 3번 나가는 거 3번 중에 1번은 가까운 놀이터를 데려가서 마음껏 뛰놀게 해줬습니다. 큰 개를 키운다면 개와 함께 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을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따로 놀이터를 데려갈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마당이 있어도 밖에서는 놀고 잠은 실내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야외 활동들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만 가둬놓고 키운다면 분명 잘못된 거겠죠. 하지만 실내에서 살면서도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견주님들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나무가 실내에서 지내는 영상의 일부분만 보시고 가둬놓고 키운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사족을 달아봤습니다. 얘기를 할 거면 나무의 다양한 야외 활동 영상들을 먼저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야외 활동을 다 해줄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그냥 유튜브 보시면서 랜선 집사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10년 혹은 그 이상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입양은 신중히 해주세요. 요즘은 나무가 관절도 좀 안 좋아지고 어릴 때 친했던 개들 빼고는 낯선 개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놀이터는 자주 안 가지만 친한 친구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펜션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나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여행지를 자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돗개 친구들은 헛짖음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헛짖음이란 어떠한 의미도 이유도 없는 짖음을 말합니다. 집에서 거의 짖지를 않아서 주민분들이 마주치면 나무가 짖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성대수술 했냐고 물어보실 정도입니다. 아래층 아주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개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기하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불안해하며 짖거나 하는 게 없고 엘리베이터 공사 소리가 엄청 커도 안 짖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이 아예 안 짖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짖을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짖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짜장면 배달이 왔을 때 문 똑똑하고 노크를 하면 침입자라 생각하고 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노크 없이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라고 요청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진돗개들은 짖음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리만 해도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함께하기가 참 좋습니다. 진돗개들은 개 특유의 냄새, 개냄새라고 하죠. 그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진돗개들은 털이 엄청 빠지는데요. 그만큼 털이 많이 빠져서 깨끗한 새 털이 나고 그래서 그런지 목욕을 자주 안 해도 깨끗한 편입니다. 목욕은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만 해줘도 충분한 것 같아요. 대신 장마철에는 비를 좀 맞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목욕을 시키는 편입니다. 산책하다 보면 개가 참 깨끗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털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돗개들 자체가 냄새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견종을 반려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딱 어느 견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옆에만 가도 개 냄새가 확 났던 기억이 나서 확실히 진돗개들이 개 냄새가 덜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토종견들 특유의 깔끔함 때문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털이 많이 빠지는 건 진돗개뿐만 아니라 많은 강아지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강아지와 실내에서 함께하는 만큼 청소는 일반 가정의 3배 이상 자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감안하고 실내에서 함께 하는 것이겠죠? 빗질을 자주 해주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진돗개들이 아직도 밖에서 짧은 줄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비나 눈도 피하지 못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도 땡볕에 있거나 영하의 날씨에도 밖에서 웅크리고 있는 진돗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결해서 배변을 자신의 보금자리에 하고 싶지 않을 텐데도 줄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 옆에 배변을 하며 은가더미 옆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밖에다 묶어놓고 때 되면 밥만 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케어받고 보호자와 교감하는 삶을 사는 진돗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밖에서 키우시더라도 정말 케어를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안 해드리고 싶어도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분들은 개집을 손수 지어주신다거나 그늘막을 설치해주신다거나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넓게 해서 줄을 달아주거나 개를 묶어놓지 않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거나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게 견사를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개를 집 지키는 도구나 소유물로만 생각하는지 하나의 생명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 때는 집 앞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어서 견사처럼 아이들에게 내주었고 비나 눈을 피해서 잘 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집 안에도 자주 들어오긴 했지만요. 그리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오면 우렁차게 짖어서 쫓아내주기도 했습니다. 간혹 시골에서는 무조건 개를 묶어서 키워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묶어서 키우면 가끔 보호자가 안 보는 사이에 줄을 끊고 밖으로 나가서 사고를 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눈앞에 강아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내 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묶어서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럼 마구잡이로 풀어놓고 키우냐며 말뜻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보호자와 줄 또는 하네스를 메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사회화 교육도 하고 보호자와 함께 집 안에서 반려견으로 생활하면 좋겠다는 뜻이지 야생동물 마냥 풀어놓고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그렇게 산책시켜줄 여유가 없다, 산책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줄 없이 지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돗개들은 웬만한 높이의 울타리는 잘 뛰어넘기 때문에 울타리의 모양을 이렇게 안쪽으로 감싸는 모양으로 제작을 한다면 탈출할 일도 없을 겁니다. 진돗개는 정말 실내견으로 딱인 견종입니다. 나무와 함께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세상 행복합니다. 요즘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진돗개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나무 채널을 보시고 진돗개를 실내에서 가족으로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국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돗개들도 푹신한 이불 좋아하고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탑니다. 애교도 잘 부리고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더 예의를 갖추고 다가온다면 진돗개들도 잘 받아들입니다. 보호자와 교감하며 실내에서도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잘 지켜줄 줄 알며 의사표현도 명확하게 잘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돗개를 잘 교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진돗개를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대해준다면 좋은 성품의 진돗개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진돗개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네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돗개 아가들과 진돗개 견주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